봅시다.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오늘은 뭐만 할 거냐면 평행이동까지만 딱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대칭이동을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지?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거 시험 보지 않을게요. 수요일날 시험 볼게. 한꺼번에. 저번에 내가 한꺼번에 시험 봐봤더니 너희들 하루 종일 시험만 보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다음 주는 숙제는 언제 체크할 거냐면 수요일날 오답할 거예요. 알겠지? 우리 이거 이제 시험 보고 수요일날 오답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원회 방정식만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알겠지? 시간이 좀 남으면 미리 숙제를 해놔도 돼.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숙제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다라는 것은 언젠가 배운 적은 있어요. 도형의 평행이동이다라는 이런 관념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해가지고 1, 1,2가 3,5가 됐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3,5가 됐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에요? 이만큼이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에요?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읍시다. 이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무엇에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에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1,2라는 점이 1,2라는 이 점이 3,5라는 점으로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 플러스 2만큼이지.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축 방향이고 Y축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X축을 나타낼 때 이렇게 X축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래서 X축 방향이에요. 이게 X축 방향인 거야. 오케이? Y축을 나타낼 때 이렇게 Y축 표시하잖아. 그래서 Y축 방향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까지 나타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정식 용어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용어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점을 이제 이렇게 이동시킨 거고 일반적으로 평행이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평행이동하고 X, Y라는 것을 X 플러스 A, X 플러스 B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정의예요.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평행이동하고 X, Y가 이렇게 나타냈어요.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4예요. 이렇게 나타냈다면 첫 번째 1,2라는 점이 어떻게 이동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1, 뭐가 됐습니다? 6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4,3이 되는 이 점을 찾으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개 4니까 6이 되겠지. 그지? 이 점이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면 3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도 찾을 수 있겠어요? 거꾸로 간다라는 것은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행이동의 얘에서 얘를 구하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얘에서 얘를 물어보는 거 원래 그 지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알겠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평행이동도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도형의 평행이동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도형을 하나 줄게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이렇게 줬어요. 도형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도형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이 도형을 평행이동한다라는 것은 이 도형을 지금 이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들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놔둘 수 있겠네. fx, y는 0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문자를 도입해서 다른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거지. 봐봐. 우리가 이거야. 어떻게 평행이동 시킨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게요. 이렇게 적을게.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있잖아. 원래 기존에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네. 나는 이 새로운 도형의 x, y에 대한 식을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요? x, y에 대한 식을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지. 그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이 새로운 도형에 대한 이 한 점을 그냥 x, y라고 놓을게요.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f 여기에서 이 도형의 식에서 얘가 어떻게 변해 가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xy에 대한 식은 원래 다른 점이 원래 이제 있었던 이 평행이동 하기 전의 점. 얘를 x, y라고 놓으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거예요. 어떤 문자를 그냥 도입할 거냐면 s, t라고 도입할게요. 전에 원의 방정식을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면 x, t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이 도형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f, s, t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식을 하냐면 s를 a만큼 보냈더니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s에다가 a를 더했더니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에다가 t에다가 y값에다가 b를 더했더니 y가 됐습니다. 라는 거네. y값에다가 그러니까 t에다가 b를 더해줬더니 y값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x, y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st에 대한 식이 있잖아. 그러면은 s는 뭘로 바꿀 수 있고 x-a로 바꿀 수 있고 t는 뭘로 바꿀 수 있고 y-b로 바꿀 수 있으니까 대신 대입해 줄 거예요.
대신 대입해줬더니 새로운 식이 나오는데 f에 x-a, y-b는 0이라는 새로운 식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x, y에 대한 관계된 식이 있지?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 x, y, gx, y. 새로운 식 있지? g, x, y는 0이라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증명 과정을 명확히 기억했으면 좋지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한없이 많잖아. 너희가 이제 이거 익숙해지면 좋아. 근데 문자가 많아서 어떻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거냐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어쩔 거냐면 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을, 얘는 도형이야, 도형. 점이 아니고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이다라는 거는 뭐야? 당연히 우리가 배운 도형. 직선. 그렇지? 그리고 2차 곡선. 그러니까 2차 함수지, 2차 함수. 또 뭐예요? 원. 이런 걸 배웠지 않냐? 그지? 이런 도형들이에요, 도형들. 이런 도형들을 평행이동 시킬 때 결론은 이거야. 이 도형을 평행이동.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것에 의하여 이동시킨 방정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fx-a, y-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얘를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이 x 대신에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a가 들어간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 플러스 b가 들어간 게 아니고 y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의 평행이동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어떻게 하면 됐어?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됐지. 그지? 근데 이런 원이나 직선이나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집어넣어주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옆에 있는 이거를 풀어봅시다. 예제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직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은 x 대신 x-3 대입해주면 되고, 오케이? x 대신 x-3 대입해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은 y 대신에 뭐 대입해주면 됩니다? y-b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적어준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결론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되는데, 얘 때문에 되는 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볼까요? 정리해 봤더니 이 식이 되는 거라서 정리해 볼게요. y-b는 2x-6 플러스 a예요. 그러면 이항시켜볼까? 2x-y-6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네.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예제 하나씩 풀어 봐보자. 점의 이동부터 다시 봐볼까요? 평행이동 x, y x축방으로 2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네요. x축방으로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1,2가 평행이동 했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평행이동 한 점은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지?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m의 값 구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은 3m 플러스 5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 이제 도형이동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냐면 얘는 원의 평행이동이에요. 원의 평행이동.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단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이거일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갑자기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여기다가 x-a를 대입하고 y-b를 대입할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그지? 이쪽도 대입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준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좀 더 쉽게 대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y-2의 제곱이에요. 3은 넘어갔고 1이 생겼고 4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x축방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그럼 그 식은 x-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b-2의 제곱이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x 대신 x-a b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대신 y-b 그렇지? 그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돼야 돼요. 그 말은 3이 뭐가 돼야 되고 a-1이 돼야 되고 3이 a-1이 돼야 되고 4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c의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c의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b는 2가 되고 c는 8을 구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 틀렸냐? 계산 틀렸어? 아니야? 계산 틀렸냐? 잠깐만. 여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틀렸는데. 2, 1, 4. 이거 얘가 맞는데 a-1이 이거고. 이게 틀렸구나. 미안해요. 오케이. b 뭐예요? 이거예요. a, b, c 뭐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맞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원의 평행이동은 사실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하고 뭐예요?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중심이랑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원의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놈이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어떤 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 한 거예요.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그럼 뭐는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 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무엇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의 평행이동은 무엇만 평행이동 시켜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은 그대로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무엇만 중심만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만 평행이동. 즉 중심은 뭐예요? 점이지. 중심은 점이지.
점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네.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의 좌표가 뭐가 돼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반지름 길이가 2 루트 2네요. 그래요? 우리 뭐 안 적었냐? 적었어. 중심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 길이가 2 루트 2예요.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예요.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다른 풀이로 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입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A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B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이제 C는 뭐야? C는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의 평행이동을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풀 수도 있는데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중심과 반지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더 많이 풀겠어요?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중심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더 많이 이용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밑에 거 봅시다. 그 밑에 거 보면 안 적었는데 내가 막 넘어가면 얘기하세요. 눈빛으로 얘기해 강력하게. 예제 밑에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방정식 x, y를 나타내는 거. 봐봐.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됐대. 무슨 얘기예요? fx, y는 0이 뭐가 됐어요? 플러스 2.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지. 지금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에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그림이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래요. 그지? 그러면 원래 도형을 찾아주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거꾸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원래 도형이 이 도형을 원래 도형을 찾아주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지? y축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이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거였는데 원래 도형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2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평행이동에 대한 부분은 좀 쉬워. 맨 처음에 이 부분만 좀 어려웠지. 증명하는 거. 오케이? 너희들이 복습해보고 문자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더 적었나? 미안해. 너무 빨랐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었어? 얘기하세요 항상. 나 예측 시간은 딱 맞았다. 대칭 이동이다 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도형을 한 정점이다 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 직선.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긴 것. 가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릴까? 얘가 이제 점대칭이다라는 것은 이거잖아. 얘만큼 원고에서 얘만큼 다시 또 가야 돼. 얘만큼 원고에서 얘만큼 다시 또 가야 돼. 얘만큼 원고에서 얘만큼 다시 또 가야 돼.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점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점대칭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점대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점대칭이지. 당연히 점대칭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선대칭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라는 건데 얘도 이제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딱 접었을 때 접히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인데 당연히 얘를 대칭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대칭축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점대칭, 선대칭이 있는데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얘가 Y축, 얘가 X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점을 대칭 이동할 거야. A, B라는 점을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해볼 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대로 옮겨가겠네. 어떤 값이 똑같냐면 X의 값이 똑같아요.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똑같습니다? X의 값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Y 값의 부호만 달라져요. 좀 이따 고치세요. 지효 좀 이따 고쳐. 좀 이따 고치라고. 알겠지? 개념 설명 끝나고 지금 개념 설명 듣고 좀 이따 고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봐보자. 우리가 이제 X축 대칭이다 라는 것은 이 A, B를 점대칭 시킬 거예요. A, B라는 점을 X축 대칭하면 A, 마이너스 B. X의 값이 그대로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할까요? Y축 대칭. Y축 대칭은 Y값은 그대로인데 X의 부호만 바뀌겠지? 그지? X값만, 이 X값이 이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X값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 B예요. Y값이 일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X값도 마이너스 Y값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 대칭인 거는 X값도 마이너스 Y값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는 X의 대칭이에요. Y는 X의 대칭이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얘가 Y는 X예요. 이거에 대해 대칭적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대로 보내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이 서로 수직 이등분되니까 그지? 2등분 삼각형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데, 봐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합봉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A만큼 B만큼이면 얘도 A만큼 B만큼. 뭐가 바뀌겠습니다? 얘가 B,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면 B, A. x, y 값이 바뀌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얘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 x의 값의 부호도 봐봐.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이 대칭 이동한 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일 거 아니야.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 오케이? 그러면 각각을 바꿔주고 각각을 마이너스 취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서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여기까지 있습니다. 라는 걸 알면 유용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대칭을 했는데 선대칭도 똑같아. 선대칭도 똑같아요. 선대칭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되네.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그러면 x의 값이 기대려고 y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fx-y는 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값은 그대로 x의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원점 대칭도 있겠지?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마이너스가 붙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x, y에 이렇게 기호가 바뀌는 경우.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건 쉽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값이 그대로니까 5,7이고 y축에 대칭이면 y값이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얘고 직선은 둘 다 마이너스 직선은 y는 x는 yx 값으로 바꿔주니까 얘고 그렇지? 왜 7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 바꾸고 각각을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얘를 뭐에 대해서? 도형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도형도 똑같아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x의 값은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요. y축 대칭이다 라는 것은 반대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여주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요. 오케이? 직선 y는 x는 x, y 값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y는 2x 플러스 3. 직선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제 x, y 값을 바꾸고 각각을 마이너스를 취해주겠습니다. 라는 거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0. 플러스 3은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볼 거야. 이제 방금 직선을 대칭 이동했는데 얘는 원을 한번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만 이동시키면 충분합니다? 중심만 이동시켜주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인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놈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여기 위에 있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대입을 봤더니 0을 K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원은 뭐를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을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이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형을 구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쭉 한번 따라와봐.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fx, y는 0에서 f-x, y는 0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즉 뭐예요? y축 대칭 이동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y축 대칭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y축으로 대칭 이동 이렇게 했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지금 이 밑에 거 뭐예요? f1-x y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왜 1이 더해지는 건데 지금 봐봐 1이 더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더 맞겠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2로 가는 거 무슨 말이에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1만큼. 그렇지?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1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단계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 다음 봅시다. 뭐 다른 방법도 해볼까? 다른 방법? 일단 다른 방법 해보자. 두 번째는 이게 fx, y는 0이 있는데 f에 이 마이너스 x를 넣을 거니까 y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얘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y축 대칭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것은 이제 y축 대칭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뭘 했냐면 일단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래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다 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이면 x, y에서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했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면 이건데 왜 처음 거랑 다르지? 이거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라는 건 이거지? 처음 거랑 왜 다른 거 봐보자. 처음 거 다시 봐보자. 그러면 잘못은 이거 x축으로 1만큼인데 y축 대칭하면 이게 되는 거 맞지? 이게? 그렇지?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원래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 뭔가 많이 이상하냐? 잠깐. y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y축 대칭하면 일단 이게 되지. 1번 하고 있는 거 1번. 얘를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게 돼요. 지금 이게 돼요?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알았어? 그럼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파란색이랑 똑같아지지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가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문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자가 중요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B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D페이지 봤더니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제 2, -3을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직선이 있는데 뭐를 2, -3을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 아닐 것 같은데 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겠지? 대칭 이동했으면? 잠깐. 내가 좀 잘못했네. 미안. 뭐를?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래. 그지? 왜 아무도 안 했냐, 얘들아. 얘기를 왜 그렇게 했냐.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래.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은 직선이 생기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구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원래 이제 이 직선에서 점에 대해서 대칭되겠습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한 점 대칭시키고 또 다른 점은 대칭시키면 이 직선의 방향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처음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점 0대입했을 때 3 나오네. 0,3. 그 다음에 0대입했을 때 잠깐만 y에 0대입해서 3이지 3,0이네. 그 다음에 x에 0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0,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두 점을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있어요. 얘를 a, b라고 놓는다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a 플러스 3부 2를 나눈 거.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오케이? 얘가 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이 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잠깐만, 이거 왜 숫자가 왜 이렇게 되냐?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양식에서 정리를 해보자. A는 1이 되고 B는 마육이 돼요. 그지? 그럼 이 점이 1, 마육이 되잖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대칭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2분의 C, D라고 놓는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2, 마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4가 되고 D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야? C, D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향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 점이랑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식을 정리해서 하는 건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다른 말이네. 무엇을 어떠한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2,2를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 이렇게 대칭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 a라고 할까? 그러면 이 길이가 같고 수직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a를 a, b라고 놓으면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중심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했더니 식을 만족하겠어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1은 2배,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3.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지금 봐봐.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만족하는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정리해볼까?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4, 2 곱해지는 거니까 6. 그러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직 조건 안 썼지? 수직이에요? 수직이야? 무엇이 수직이냐면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이 기울기랑 어떤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정리해봅시다. 2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봤더니 a 플러스 2b 플러스 4. 이거는 4. 이거 두 배 할까요?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8. 더하면 5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5분의 14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4였으면 어디다 대입하는 상관이 없겠네. 여기다 대입할까? 그래서 아니 여기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2b는 4 플러스 5분의 14. 오케이?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플러스 5분의 7이니까 5분의 17.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4, 5분의 1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계산 틀리면 너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 오케이? 일단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되겠냐라는 거는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고 놓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합시다. A, B,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2. B가 3,2예요.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 일단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주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B'은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B'의 길이랑, B랑, B'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최단거리가 됐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네. 그렇지? 그리고 그때의 X축과 만나는 점 또한 구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직선방향 세워 구할 수 있겠지, 그거는? 그럼 일단 그건 안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길이만 세주면 되는 거라서 뭐가 되느냐라는 것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 이게 되겠습니다.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이 길이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직선거리 구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 직선의 길이랑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